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우울한 경제 전망 발표와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독일과 프랑스의 대화가 무산됐다는 소식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가 0.74%,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6%, 0.5% 올랐습니다. 앞으로 현금 입출금기에서 적은 돈을 인출하거나 연속으로 뽑을 경우 또는 타행기기를 이용해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수수료 담당 여신 부서장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에서 현재 130억 달러 규모인 양국 간 통화수화풀을 7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유동성 우려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외화 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네, 간밤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연준에서 우울한 경제 전망을 내놨다는 게 실망감을 더해줬고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 재정안정기금 확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소식에 일단 실망감을 노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마감했던 뉴욕 증시 그리고 전일장 마감했었던 국내 증시와 함께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대박 전략 시간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장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지루한 등락을 보이다 장 막판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럼 전일장 국내 증시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떠한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1850선 정도에서 매매 공방을 보이다가 어저께 2시 이후에 우정사업본부로 대변된 기타 법인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185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야 호강 장세 나오고 있고 최근 한 4거래일 연속 거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에 대한 하방 지지에 대한 강한 지지를 좀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으로 보면 61선에서 매매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61선에서 어떤 그 하락 기울기가 워낙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특별하게 61선 매매 공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800, 1850선 사이에 뭉쳐있던 2개월여 간의 어떤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다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개인은 소폭 매수를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한 590억 정도 개인을 매수한 걸 빼고 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세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인텔 효과가 있었죠. 사실 인텔 효과는 기대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3% 상승세 거쳤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0.2% 하락하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를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 KTNG에 대한 반등세가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준 자동차 업종이 좀 강했는데 자동차 섹터 중에도 한국 타이어를 필두로 한 자동차 타이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좀 잘 가던 SK텔레콤은 외국인이 매도세가 보이면서 한 2.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자동차를 좀 많이 샀는데 특히 외국인 업종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산 중에서도 기아차를 많이 샀습니다. 기아차가 한 420억, 기관도 한 기아차 27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기아차에 대해서는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모비스라든지 여타 종목도 샀고 또 외국인 금융주 조금 약하고 있습니다만 KB고민이라든지 지난주에 대한 매기세가 좀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개별주로 할 수 있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사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35,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은 약간 고공권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오랜만에 1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특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기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아차 260억 산 거 빼고 나면 어제 좀 약간 경기 방어주를 할 수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6.7%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정유주 사실 SK이노베이션 한 138억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또 판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NHN에 대해서 한 240억 정도 좀 매도를 해줬고요. 조금 전에 기관이 200억 매수한 거에 비하면 외국인은 팔았다 말씀드렸고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한 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약간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한 170억
25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이 오히려 좀 많이 판 업종은 조선입니다. 조선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유럽 선박 금융 지원의 중단 우려라든지 어떤 유가가 다시 뭐 계속적으로 고공 논리를 못 달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특징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5.8%가 빠졌는데 뭐 정경영진에 대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요 조회 공시는 오늘 오전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오전에 한번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 상황 지켜봤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의 매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 0.98% 정도 올랐는데요. 코스닥 어떠한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 담았는지 하창목 팀장님과 역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이 최근에 좀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기관이 좀 파는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오랜만에 기관 쪽에서 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거래소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48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이거는 한 0.9% 거래소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폭 좋았다 말씀드리겠고, 또한 전반적으로 뭐 요즘에는 그 줄기세포가 가장 인기가 많았죠. 근데 어제 막판에 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이틀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요새 좀 투기적 거래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지금 강한 거는 뭐 음원 관련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SM이라든지 로엔, JYP.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원더걸스가 3년 만에 한국에 복귀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편 관련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사실 뭐 SBS 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갑니다. SBS라든지 SBS 뭐 미디어홀딩스, SBS 컨텐츠 오브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쪽 종목은 조금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뭐 컨텐츠를 제공하는 뭐 IHP라든지 대원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다. 지금 사실 큰 테마를 잡아라 그러면 사실 줄기세포, 뭐 종편, 음원 이렇게 나오는데, 줄기세포는 조금 이제 너무 많이 뻥튀기를 해먹었고, 종편이나 이 음원 쪽도 사실 조금 높은 건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단기적인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올라간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징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 테마보다는 그나마 알맹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하고 인접할 때도 조금 주의하시라는 말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좀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줄기세포주들이 조금 고공권에서 매물 공방이 많다.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로 대변되는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도 조금 약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크루실텍에 대해서 한 3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크루실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기기 업종인데 이 종목에 3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원익 IPS라든지 성강변도 서울반도체 IT주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하락세는 뭐 상승세는 그렇게 돋보이질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메디포스트 외국인 매수에 한 16억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시는 말씀 드리겠고, 기관은 역시나 IT에 대한 배팅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실리콘웍스, 멜파스, 다음 SF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한 5종목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대해서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밤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엇갈린 흐름이었죠? 예. 일단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부터 조금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좀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그 장 마감 후에 나왔던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이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을 2조 정도로 증액하겠다는 어떤 합의에 대한 보도가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호재가 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증액을 부인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추가적인 기대감 시장에 계속해서 투심을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가 또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란은행이 지난 5일에 열렸던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어떤 자산 매입 확대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다는 그런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1%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유럽 그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EFSF 증액 규모가 1조 유로 정도 낮출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혀 아니라는 그런 부인 보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계속해서 그 증액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엇갈리는 그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은 실망 좀 매물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상승폭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0.74%, 그리고 독일은 0.61%, 프랑스 같은 경우는 0.51%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와 달리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애플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도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 볼 때 어떻게 하락 출발은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치를 하연 실적 그 애플이 예상치를 하연 실적을 좀 발표했던 그런 영향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주가의 부담을 미치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었고요. 하지만 그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주택 지표 같은 경우 예상치 좀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가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의 실적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이런 그 실적 그리고 지표 영향 때문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금융주의 실적이 어떤 기술주의 실적을 좀 뒤집기는 좀 힘이 좀 붙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3시 전후로 해서 베이지복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하면서 다우지수도 조금 하락 전환을 하면서 하락폭을 소폭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뭐 유럽 쪽에서 들려온 소식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0.63% 약보합권에서 조금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1.26%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발표된 실적 그리고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좀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은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모건 스탠리가 좀 긍정적인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2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1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00만 달러 순손실 그리고 주당 7센트 손실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투자은행 부분에서 매출이 8억 6,400만 달러 그리고 세일즈와 트레이딩 부문에서 매출이 54억 달러 그리고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매출이 3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매출 증가가 그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주당 순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억 달러의 채무평가 조정이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주당 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9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23센트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금융주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호전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달 그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했습니다. 품목별로 좀 봤을 때 에너지와 그 식품 가격이 2%, 0.4%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중고 자동차, 트럭 가격이 0.6% 하락, 그리고 의류 가격이 1.1%는 하락을 하면서 1998년 9월달 이후 최대폭 하락이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인 0.2% 상승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3월달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연방준비은행에서 우려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이유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그 세부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 일자리 시장이 좀 취약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세 일자리가 좀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소득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그 위축된 상황 속에서 소매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그런 분석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계속해서 위축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FRB 같은 경우에는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면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지난 7월달 같은 경우 0.5% 그리고 0.4%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 0.3% 점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는 좀 화면을 준비해서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된
9월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5% 증가한 65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월 대비 좀 개선된 폭은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 건설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 착공 실적이 120만 채 수준까지 상승이 돼야 침체 국면을 벗어난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악재가 됐던 부분인 베이지북 공개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해가 좀 바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가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제출한 경기 진단을 취합한 10월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 활동이 9월에도 확장세를 보였지만 많은 지역에서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하거나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의 경기 전망 역시 약하거나 덜 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경기 전망은 상당히 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진한 경기 전망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소매업체들도 홀리데이 시즌에 대비한 어떤 재고의 확충에 신중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고 확충에 좀 신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연말에 어떻게 본다면 산타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덧붙여보고 싶네요.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9월 중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그 자동차 판매복 그리고 여행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개선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거주용, 상업용, 부동산 건축 활동은 취약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역에서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유로 고용을 늦추거나 꺼리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은 뉴욕에선 경영이 어려워진 금융사들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서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연준에서 10월달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 경기 전망을 안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달에서 어떤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 기조는 유지를 하겠지만 어떤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11월달에는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다고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마감 증시와 이슈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시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리포트 내용을 내어놓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항이라는 짧고 간단한 타이틀로 시작하는데요. 강해진 심리는 좀 박스권 상단에서 대밀림을 이틀에서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안전기금 EFSF의 잡음이나 그리고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영향도 좀 장중으로 제한되었고요. 또한 전일에는 중화권 증시도 좀 이런 모습에 동참하였고 일본과의 통화 스왑 이후 외환시장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EFSF 기획 합의 관련 보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 의사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표의식이 좀 공유되는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EFSF의 활용 방안들은 좀 기대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안들은 추가적인 조율 과정을 거치겠지만 좀 더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및 스페인이 좀 국채 매입 필요분까지 규모를 확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진입하였습니다. 금일 시장의 경영 관점은 계속 질주보다 좀 순항의 확인으로 제시합니다. 우호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잠정 위험이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박스권 대밀린 조짐이 보이고 또한 뉴욕 증시는 펀더멘털 확인 여부도 조금 욕구도 높아지시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또한 국내 수급 동향 점검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추신권의 매수 성도 좀 더 부족해 보이고 일부 테마 종목들이 거래를 수반한 조정을 보이면서 개별주의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트레이딩으로는 지금 연기금 수급 우위 종목군을 제시해드립니다. 또한 어닝스 기간이 맞물린 자동차 과학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를 좀 제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감지정의 최원석 대리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마감 증시와 함께 이슈 짚어봤는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오늘의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유럽 분위기를 잘 보면 예. 이번에 아마 또 이번 주말에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은 그 촉이 오지 않습니까? 좀 예.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어저께 독일하고 프랑스 또 이견이 나왔다는 말이 있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독일 입장에서는 지원을 한다 그래도 독일이나 22 쪽에서는 지원한다 그래도 국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 거고 프랑스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같이 정액을 해야 돼. 범유럽계 통으로 다 말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다 밀어주자는 말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프랑스보다 독일이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에 대한 국채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 쪽에서는 뭐 정액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밀어넣어야 자국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독일이라든지 여타 또 22 쪽에서는 뭐 사실 국채 조금 갖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보다는 데미지가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견차가 나온다. 아까 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흐름 자체가 물론 이번 주 23일이 되겠죠. 예. 약간 뭐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약간은 이번에도 허지부지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다시 11월 4일 날 열리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넘겨갈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잘 안 된다 그래도 지금 장 자체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좀 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성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조금 그 기대감이 항상 실망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이 제가 아침에 아까 뭐 어제 장 특징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양봉은 나옵니다. 양봉이라는 건 아침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은 거예요. 양봉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그래도 매기세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약간 단점이라 그러면은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전날 해외 시장이 그렇게 좋게 올랐는데도 실제로 아침에 전강 후약으로 빠지다가 겨우 오후 2시 이후에 연기금 쪽에서 자금을 쏴주면서 좀 올렸다는 그런 거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좀 지속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치 보기 장세,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대외 이벤트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유럽 이벤트도 많이 나오고 어저께 미국의 뭐 베이지북, 사실 그는 이제 베이지북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겨워서 못 보겠습니다. 맨날 1년, 2년 똑같은 말 나오거든요. 완만한 성장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좀 허리멍텅 허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 자체가 네. 실제로 지금 뭐 어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때는 어저께도 보면은 업종이나 섹터별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 자동차주하고 삼성전자 지수 조금 잡아준 거 빼고 나면 또 여타 종목별로도 약간 밀렸거든요. 그리고 또 종목 내에서도 어저께 뭐 정유주 내에서도 보면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에너지는 조금 약세했습니다만 지에서는 GS칼텍스 개별 재료를 가지고 5% 오른 흐름이 있고, 뭐 화학주 중에 가서도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뭐 배임 횡령 관련해서 빠지고, 종목별 내에서도 골고루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업종별로 또 그리고 개별주로 올라가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외 변수도 약간 불확실하고 또 그 약간 실적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특히 조금 강세장일 때는 좀 올라가는 종목 따라 붙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시장의 테마가 하도 이제 난리가 났죠. 계속 바이오, 어먼 관련주, 종편 관련주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돈의 자금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논하면서 이 종목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어몬 관련주 여타 종목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저는 좀 자신 있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자신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대감을 높게 잡는 것보다도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인 매매라든지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오후 2시 이후에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단기적인 세력들이 이제 오전에 분위기 좋게 띄웠다가 잠깐 정신 먹고 방심한 사이에 매도 폭탄을 쏟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나 이 특징주 하시는 분들은 오후장 이후에는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하시면서 장을 좀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그 대외 변수보다는 좀 국내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수급에 좀 집중을 해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럽 정부, 미국 정부 뭐 그 이슈에 그 마감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 같은 경우 뭐 EF, SF에 대한 단순 기대감 때문에 뭐 상승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애플의 실적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베이지북 공개 같은 경우에 9월 달과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수급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수급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장 후반 쪽에 제가 어저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안 좋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장 후반 쪽에 2시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전에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좋아질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상당히 큰 폭으로 월선을 이탈하는 시장 지수가 월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순 우려감으로 작용했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끌겨내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왔는데 어저께 개인들이 2시 후에 크게 매수폭을 상당 큰 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었는데 이 개인들의 매물을 투신들이 매도폭을 줄여나가면서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선물을 장중에는 2,500개까지 그 매도 포지션 늘렸던 부분들을 1,500개까지 거의 4,000계약 이상 매수로 전환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 같은 경우에 조금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어떤 선물을 다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물이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서 베이시스가 큰 폭으로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큰 폭으로 호전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를 전환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그 장막판에 왜 그렇게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매도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어떤 신규 매수에 대한 누적을 시켰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어떻게 본다면 이런 흐름이 오늘 시장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시장이 좀 약세 출발을 하더라도 위쪽으로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 수급이 국내 여건뿐만 아니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제 선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베이시스와 베이시스 그리고 어떤 선물 매수가 누적이 되면서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선물 같은 경우에 아래 거래량이지 그리고 미결차가 이렇게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60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 지수를 한번 본다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1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60일선 이렇게 동반적으로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가 먼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큰 변수가 없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약세 출발은 예상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를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60일선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세 출발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1865포인트까지는 한번 목표치를 한번 설정해보자. 그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때봐도 오늘 아침에 수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50포인트, 1880포인트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조정 구간이 저 같은 경우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에 대해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단기의 기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하락 쪽보다는 조금 상승 쪽도 무게중심을 좀 두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우호적으로 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좀 봤을 때 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금융지주사를 할 수 있겠죠. KB금융과 신한지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매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도업종에 대한 부재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은행 업종을 매수를 해주면서 이 업종들을 주도업종으로 좀 만들어준다면은 이런 기간 조정이 되든 아니면 어떤 가격 조정이 되든 이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떤 2009년 3월 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정도 이런 박스권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어쨌든
그런 박스권을 거치면서 상승적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185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해준다면 그런 박스권이 빨리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부분을 한번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겠지만은 1850포인트가 됐든 1880포인트가 됐든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회복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종목 삼성전자에 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면을 좀 잠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121선과 240선의 데드 코스가 나면서 역별 구간에 삼성전자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데드 코스가 난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241선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241선까지 장기 이평선이 장기 추세까지 현재 돌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지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현재 한번 같이 보신다면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 부근에서 바닥을 어쨌든 다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850포인트, 1880포인트 장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위에 상승폭을 241선의 2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 아래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떤 추격 매수의 관점으로 가질 수 있는 기간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쨌든 주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수급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관심 종목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삼성정밀학, 롯데상강, 제일모직, SKC,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어저께 종군당이 조금 다시 한번 하반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교체하고 나서 추천 종목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 어저께 그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하락 추세에서 돌파를 하면서 상승적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상승을 했긴 하지만 한번 3% 정도 저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일단 제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 그 가시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 한 10% 놓고 한번 계속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 지금 급등하고 난 뒤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정밀화학도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말씀드린 시점에서 한 10% 이상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롯데상강, 제일모직 그리고 SKC도 지금 현재 SKC 같은 경우 좀 위쪽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일단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시점에서 10%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그런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이후부터 조금 종근당과 같이 손절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좀 교체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그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사실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도 달라붙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지금 내수주들 가장 필요한 거 사실 이렇게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할 때는 먹고 자고 하는 거에 가장 잘 갑니다. 그래서 뭐 먹고 자고 입고 그러니까 패션주라든지 뭐 백화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또 먹는 거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단체 급식 부분에서는 국내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CJ 푸드 시스템, 2위가 이제 뭐 LG 아워홈이나 뭐 삼성 에버랜드 쪽이 되었고요. 근데 단체 급식을 한다고도 범현대가 그룹 쪽이 한 80%가 거의 매출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말씀드렸고 유통 부분 같은 경우 현대 그린푸드가 있는데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현대 홈쇼핑에 대한 지분을 대략적으로 각각 한 12에서 15%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홈쇼핑이 장사를 잘 하면 이 주식의 주가도 잘 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끝나가지고 제가 사실 생각하는 매수가는 15,000원 초입인데 아침 지금 예상고가 들어오는 거는 한 16,000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외국인이 한 14만 주고 들어오고 기관도 한 10만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현대 그린푸드라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성장주면서 가치주입니다. 자산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기
롱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에 이 시간에 가져오는 종목들이 그날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한 며칠 있다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IT 급등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시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제가 사실 지금 15,000원 61선 위치하고 있는 15,000원 뭐 전후에서 일단 매수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예상 아침 동시효과는 한 16,500원 정도 생각한 가격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렇게 비쌀 때 따라붙을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15,500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17,2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사실 이렇게 차트가 돌린 종목들은 손절 라인으로 잘 내려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하방을 다졌던 13,400원은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창봉 팀장님의 관심 종목 현대그린푸드 15,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7,200원, 손절가는 13,4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하셨던 티플렉스가 그 전날 이어 이틀 연속으로 티플렉스까지 이 관심 종목이 목표가 무난하게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티플렉스 같은 경우 조금 그 어저께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쪽에서 만약에 어제 말씀드린 목표가가 온다면은 한 6%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3일 연속 5% 수익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녹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패키지 소재와 연성 회로 기판 어떤 그 소재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 대덕전자가 그 마찬가지 F12 연성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어떤 2차 하청 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그보다 더 낮은 부품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조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급적인 부분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이 상당히, 기관 쪽에서 상당히 10월 10일부터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는 것을 현재 화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먼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금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삼성전자 그리고 지수와 말씀드렸듯이 120선과 24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검색을 하실 때 그게 이렇게 역별이란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상당히 가파른데, 지금 현재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13,000원 부근에서 일단 5일선과 이익을 줄이면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2차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241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본다면은 또 한 번 큰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 수익은 좀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매수가하고 이런 부분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 14,400원에서 14,7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늘 매수 가격을 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또 오늘 이녹스까지 목표가를 도달한다면 네.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단기 종목을 주고 계신데 그 전전해 주셨던 동화약품 그리고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티플렉스 이어 오늘까지 이녹스 목표가 도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3일 연속인데요. 이녹스 한번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300원 그리고 14,700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그 항상 매수가 대비 5%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15,700원에 한번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14,000원 241선을 바로 이탈하는 구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가격대에 14,000원에 놓고 일단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